시장 돌아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이성웅 다을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소재민 JNC 투자자문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안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 부장이 가져온 안건인데요. 네, 정부 한국판 스타링크 논의 본격화, 관련주의 탑픽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스타링크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위한 합의체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우주항공주 날아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이성훈 부장님, 우주항공이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육성에 나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이슈가 길게 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떤 섹터, 그 로봇주도 관심이 많고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선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쪽에서 이 정책상으로 가장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그 금액 자체가 조 단위로 넘어가는 산업은 저는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주항공 이 섹터가 지금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실적과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부와 글로벌 정책적으로 이 자금이 투여되는 금액과 트렌드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큰 성장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은 저는 우주항공 섹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근간은 바로 이제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피지컬 AI 쪽에서의 이 자율주행이나 또 이제 모빌리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적외도 위성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적외도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6G 쪽으로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모든 지구 권역 쪽에서의 그 통신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움과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돼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 어떤 우주항공, 우주 정거장 이런 좀 SF 영화 같은 부분이 아니라 여러 산업적으로의 다양하게 좀 활용을, 또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의 글로벌 정책은 이미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출범했을 때도 이 얘기를 항상 했었고, 중국도 자체적인 적외도 위성을 지금 쏘아올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적외도 위성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미국의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거의 9,000기, 또 이제 7,000기까지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부분이 피지컬 AI, AI 강대국, 통신 강대국을 하지만은 이런 이 적외도 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약간의 좀 평가가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외도 위성에 대한 어떤 우주항공으로 보면은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가치가 정말 경까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페이스 X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그 투자한 부분을 보면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성장주로서의 가장 각광을 받는 시기가 섹터가 초반에는 저는 우주항공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재사용 발사체, 그러니까 그 전에 발사체에 대한 부분을 재사용하면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 실적과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또 잡히는 시기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저는 앞서서 정부 정책으로 하지만 스타링크, 스페이스X,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저희가 우주항공을 생각하면은 미국의 나사나 미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 이번에 우리나라 이 K스타링크에서의 80개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이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만큼 민간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우주항공,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의 기간은 좀 길겠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은 좀 틀릴 거잖아요. 먼저 이 부분을 주가에 흡수를 할 시기가 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율주행과 통신 쪽으로도 영업 확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최근 우주항공의 이슈라고 하면 스페이스X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면 이 모멘텀 외에 다른 매력도가 좀 궁금합니다. 다른 투자 매력도도 있을까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네. 저는 우주항공 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는 매력 포인트는 사실 스페이스X보다는 통신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AI 산업이 확장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피지컬 AI까지 시대가 넘어갔고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막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기라든지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혹은 로봇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USB 들고 가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그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막 갑자기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있을 때 인터넷 잘 안 터지고 맞아요. 약간 음영 지역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갑자기 때 치직거리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로봇도 사람 많으면 막 인터넷 끊기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 AI, 피지컬 AI의 핵심은 이러한 음영 지역을 없애서 안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로 한다. 음영 지역이 뭐 산에서 하든 바다에서 하든 우리가 뭐 바다나 해저 공간에서도 당연히 피지컬 AI를 활용한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즉 앞으로의 시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통신망을 어떻게 깔 거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가 뜨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떠올랐는지를 생각해보면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네? 그럼 데이터 센터에 뭐가 필요하지? 인프라, 전선 다시 깔아야겠다. 이러면서 전력 케이블 관련주들 막 움직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전선을 깔았는데 전기가 부족한 것 같아. 원전,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전 산업이 떠올랐던 것처럼 뭔가 핵심이 되는 산업이 하나 등장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쪽으로 시장엔 관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컬 AI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파생될 수 있는 첫 번째가 통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 또 파생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저궤도 위성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우주항공 쪽의 매력을 느껴요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하니까 이거 상장하면 가격이 엄청나다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지 마시고 통신 쪽도 붙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설령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흔들린다거나 조금 뭐 낙폭을 보인다라고 해도 통신 쪽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뭐 매매 전략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주항공 기술이 또 발전이 되면서 고루고루 정보를 잘 전달하는 기술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핵심이 될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석훈 부장님, 지금 우주항공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탑픽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시장이 좋은데 각 섹터에서 가장 큰 그 주도주를 사는 게 잘 맞다라 판단돼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우선 전체적인 통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좀 기술력, 뭐 부품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누리호 쪽으로 또 이 증명이 됐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뭐 이 소형 위성을 제작하는 뭐 세트럭 아이의 뭐 최대 주주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 뭐 하나 시스템의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서 어떤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의 세부적인 섹터로 본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하나씩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 구조 자체가 대표주에 분명히 수급이 가장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에서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K9이나 이 방산 쪽의 실적이 로 나오고 이 우주항공 쪽에서는 작년에서 약간 적자에서 흑자로 타입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는데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시기는 아마 빨라도 올해 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쪽에서 실적이 잡히는 시기를 많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옛날에는 방산주로서 이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의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적인 성향이 좀
포트가 좀 분산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밸류적인 측면은 방산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주가적인 측면은 우주 쪽 그리고 이 방산 쪽을 골고루 보면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탑픽 종목은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방산으로도 묶이는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주가가 36%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올해 더 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없으면 포모 온다. 코스닥 잡아야 할 주도주는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연일 부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자 정부도 코스닥 부양에 나섰는데요. 연기금 평가 기준의 코스닥 지수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이제 천스닥을 넘어서 3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이 시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딱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슈 때문에 종목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지금 전고체 이슈 있다, 막 로봇에 이제 2차 전지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른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이슈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이슈거든요. 네. 근데 왜 이 똑같은 이슈가 지금 주목을 받을까를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시장은 사실 마땅한 새로운 산업 이슈라고 부를 건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들 재탕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게 있는 거죠. 코스피 5천 간다. 코스닥 3천 간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되게 가볍고 약간 보잘것없는 섹터 가지고는 사실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 대표적인 섹터를 가지고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 이슈 가지고 올라간다는 느낌은 배제하시고 시장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이 포커스만 맞추면 그럼 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지금 당장 뉴스 보고 어떤 종목 중소형 섹터에서 좋은 뉴스 떴다고 와 이제 이 뉴스 썼으니까 이거 가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무섭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과열인데 네. 여기서 무너지면 죽는다.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못 사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서 답답하고 오히려 좀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수익 보기 더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냐면 지금은 목표가를 딱 얼마를 잡고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딱 코스닥 과열 지지선만 딱 잡아놓고 이 코스닥 과열 지지선이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고 목표가도 어딘지 몰라. 그냥 내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팔 생각하고 치지 마시고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간다. 그럼 시장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시장 참여하다가 이 지지선 이탈하면 내가 그때는 현금을 만들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관망할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좀 이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요즘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면 좋은 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급등하는 종목군들, 과열되는 종목군들의 패턴은 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던 차트나 우량주나 지수 차트가 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 과열 국면에 진입하거든요. 네. 현대차, 기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다 똑같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럼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열이 끊기는 지점까지는 우리가 계속 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고를 때도 상승 추세선 상단 돌파한 우량주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거진 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니까요. 자, 그러면 이 과열이 식는 자리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 60분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자리 깬다고 뭐 무조건 죽는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대략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 112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은 매일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정치를 적용을 해서 코스닥 지수가 1120포인트 이탈 안 했다? 그럼 어차피 또 반등해. 이런 생각으로 겁먹지 말고 시장 참여하시고 이 자리 이탈했을 때는 그때부터 겁먹어야 돼요. 112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뭐 1020포인트, 많으면 96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매매를 멈추고 그때 가서 관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참여는 하되 지지라인만 확실히 잡고 접근하자. 그리고 개별 종목의 차트라던가 이슈를 보기보다는 시장 지수의 차트, 시장 지수의 지지선을 보면서 매매에 참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 옵션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 시장 지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을 잘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부장이 코스닥 안에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 그룹주가 시가총액 1위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주 전망 함께 짚어주실까요? 일단 현재 배터리 쪽과 바이오 쪽에서의 수급 흐름은 좀 약간 좀 틀린 경향이 좀 있어요. 저희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한번 배터리 쪽에서의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쪽은 전통적으로 그랬죠. 이 개인 쪽에서의 뭐 팬덤이 세잖아요. 네. 개인 쪽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지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뭐 1000스닥을 넘기는 부분이 어떤 한 섹터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배터리 쪽에서의 흐름과 또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의 수출 성과 이런 부분이 동시에 가면서 이 시장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많이 있어. 2005년, 2013년, 2018년 있었지만 뭐 실패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번에 그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죠. 이 세제 혜택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종목에당 이 거래 대금이 1조 원 이상 가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특수적인 거시적인 상황을 두 번째 친다고 하더라도 이 섹터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총 상위주들에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건 역으로 이행해야죠. 역으로도 지금 현재 관련 대표 종목들은 매수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 3월에 인터베로 내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봤지만 네. 이 그 전에 가동률이나 여러 이제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 떨어졌을 때는 조정을 받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배터리 쪽에 올라가는 게 삼성 SDI의 전고택 투자가 로봇과 관련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가동률로 확인이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은 조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유념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JPM 헬스케어 이쪽에서의 컨퍼런스 이후 발표되는 후속 계약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좀 이 바이오 랠리가 좀 지속될 텐데 이 두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유 관점. 다만 저는 이 섹터 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총상의 대표주들을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최근 코스닥 지수가 올해 수익률에서 코스피를 처음으로 앞서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데요. 이 안에서 탑픽 종목 꼽아볼까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섹터죠. 제가 여기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2차 전지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코스닥에 약간 쌍두마차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 가지고 왔고요. 일단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냥 네. 단순하게 에코프로머티는 코스닥의 대장주니까 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사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 뭐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건 에코프로 BM이긴 하지만 에코프로머티가 하는 건 결국 이런 전고체에서 필요하는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라고 하죠. 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전구체, 양극재.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차 전지가 밸류업하기 위해선 첫 번째 전기차에 대한 색을 벌여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전기차의 색을 벌였을 때 ESS가 등장을 하면서 한 단계 분위기를 바꿨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전기차 악재들이 터지면서 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세대 하드웨어, 피지컬 AI랑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생산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전고체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코스닥 상위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머티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에코프로머티 차트를 보시면 되게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세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코프로머티 왜 자꾸 올라갈 만하면 빠져라고 생각했던 게 이 하락 추세선 따라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했죠. 그렇다는 소리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최근에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운이 나쁘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렸을 때 한 차례 정도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면 대응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머티 좀 밀리면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아래서도 탑픽 종목 에코프로머티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밀렸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이성웅 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재민 대표는 에코프로머티로 선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